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재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동기 전동기 관련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면 다음 중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는 동기 전동기가 되겠죠. 이 동기 전동기는 역률 1로서 운전 가능합니다. 즉 계좌 전류를 조정해서 역률 1로 운전이 가능한 게 동기 전동기입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동기 전동기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1번 기동권선이 필요하다. 그쵸? 기동권선이 필요합니다. 이 동기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없기 때문에 자기 기동법으로 기동할 때 이 제동권선을 이용해서 기동을 하죠. 즉 제동권선을 기동권선으로 사용하여 기동을 합니다. 난조가 발생하기 쉽죠. 여작이 필요합니다. 즉 자숙을 공급해주는 여작이가 필요합니다. 역률 조절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잘못됐네요. 3번 문제, 동기전동기의 난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극면에 설치하는 것을 제동권선, 그죠? 난조 방지 제동권선. 이 동기전동기에서 제동권선은 기동권선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즉 기동 토크를 발생하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동기전동기의 기동법으로 옳은 것은 자기 기동법, 즉 제동권선을 기동권선으로 사용해서 기동하는 게 자기동법이고요. 기동전동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에서 기동회전력을 주는 것, 즉 유도전동기가 외부에서 기동시 회전력을 줘서 기동하는 것이 기동전동기법이다. 이 기동전동기법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이 동기전동기 극수보다 어떻게 돼요? 2극 작게 한다. 아시겠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동기전동기 기동법 중 자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을 단락하는 이유는, 단락을 왜 하겠습니까? 계좌권선이 개방되어 있으면 그려볼까요? 계좌권선이 계좌권선이 이렇게 열려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동기전동기가 자기 기동법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뭐가 되겠어요? 자속이 세규가 됩니다. 그럼 자속이 세규가 되면 여기에는 고전압이 유기가 되겠죠. 고전압 유기에 의한 계좌권선의 소손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동법에서 계좌권선을 어떻게 한다? 단락한다. 단락하게 되면 전압이 0 되겠죠. 그래서 답은 고전압 유도를 방지하여 계좌권선 소손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유도전동기로 동기전동기를 기동하는 경우 유도전동기의 극수는 동기기의 그것보다 2극 적은 것을 사용한다. 옳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 유도전동기의 회전수 n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으로 적어보게 되면 1-s의 ns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적게 되면 ns-s의 ns가 됩니다. 여기에서 동기전동기는 동기속도로 돌죠. 그죠? 유도전동기는 동기속도보다 s-ns만큼 느립니다. 따라서 이 동기전동기를 기동하기 위해서는 이 유도전동기의 속도가 더 높아야 되기 때문에 이 유도전동기의 극수를 2극 작게 합니다. 왜? ns는 1-s의 p분의 120f이죠. 여기서 극수를 작게 하면 속도를 올릴 수가 있겠다. 그렇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 얘가 동기 전동기고요. 얘를 회전시켜주는 게 유도 전동기죠. 그러면 얘를 ns로 돌리려면 이 유도 전동기의 속도는 ns보다 어떻게 돼? 커야 되겠죠. 그러겠죠. 근데 극수가 같으면 유도 전동기의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기 전동기의 속도보다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얘는 극수를 작게 한다. 2극 작게 해서 동기 속도보다 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에 같은 극수로는 유도기는 동기 속도보다 s-ns만큼 느리기 때문에 극수를 2극 작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전동기에 설치된 제동권선의 효과로 맞지 않은 것은, 제동권선은 기동 토크를 발생하고 난조를 방지합니다. 그렇죠?
송전선의 불평형 단락 시 이상전압 방지, 기동 토크 발생, 난조 방지, 과부하 내량 증대는 관련이 없죠. 여기에서 동기전동기 제동건선의 역할을 보면 기동 토크 발생, 난조 방지, 불평형 부하 시 전압 전류의 파형 개선, 그 다음에 송전선의 불평형 단락 시 이상전압 발생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동기전동기의 V곡선에서 무부하 곡선은, 무부하라고 하는 것은 부하가 없어요. 그럼 전류가 어때요? 작겠죠. 그럼 요 세로축이 전기자 전류니까 가장 전류가 낮은 건 A가 전류가 가장 낮잖아요. 그쵸? 전류가 제일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A가 무부하 곡선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된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동기전동기 위상 특성 곡선은 뭐와 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냐 보시게 되면 좀 전에도 보셨겠지만 여기는 계좌 전류고요. 여기는 전기자 전류 A가 됩니다. 그럼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 P는 일정하다. 출력이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계좌 전류 조정에 따른 이 전기자 전류의 조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3번의 IF와 I 곡선 P는 일정하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동기전동기의 공급전압 주파수 및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여자 전류만 변화시키면, 즉 IF만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거죠. 출력 어떻다고요? 일정하다고요. 그렇잖아요. 동기전동기 공급전압 주파수 및 부하를 부하가 일정하니까 출력 일정하다고요. 토크 볼까요? 토크는 오메가분의 P예요. 그렇죠? 오메가분의 P잖아요. 출력 일정하다. 토크도 일정. 얘 일정. 얘 일정. 왜 일정한지 볼까요? 얘는 2파이 ns분의 P잖아요. 그렇죠? 동기전동기는 동기속도로 돌아요. 동기속도. 얘 어때요? 일정. 얘도 일정. 그럼 토크 일정. 각속도 일정. 왜? 동기속도로 도니까 각속도 일정. 그러니까 뭐예요? 1번 출력 변화 잘못된 거네요. 토크도 변화, 각속도 다 틀렸다는 얘기예요. 다 일정하다고요. 부하각이 변하는. 부하각은 뭐죠? 공급 전압과 역기전력과의 위상차 델타예요. 위상차 델타. 그럼 여기에서 얘는 지상 전류가 느린 구간이고 얘는 진상 전류가 앞선 구간이에요. 여기 코사인 세타가 1일 때예요. 그럼 이 델타는 이쪽으로 진행이 될수록 작아진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진상으로 갈수록 이 부하각 델타는 작아져요. 델타라고 하는 것은 공급전압 V와 역기전력 E 간의 위상차를 의미해요. 아시겠죠? 이론에서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하각은 어떤다? 변화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동기전동기 위상특성 곡선에서 공급전압 및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계좌 전류를 변화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전기자 전류 변하고 역류 변화하잖아요. 그죠? 괜히 지웠네요. 그죠? 여기는 IF고 IA고 여기가 IF. V곡선. 그죠? P 일정. 여기가 역류 코사인 세타 1. IF를 조정하면 전기자 전류 변하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역률도 변하잖아요.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12번. 동기전동기 V곡선의 설명 중 맞는 것은 단 I는 전기자 전류이고 IF는 계좌 전류이다. 여기는 자속이 없을 때니까 얘는 부족 여차라고 하고요. 여기는 자속이 많으니까 과여차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L로서, 얘는 C로서, 얘는 지상 전류가 흐르고 얘는 진상 전류가 흐릅니다. 그래서 맞는 거 찾으면 과여자 시 IF를 증가하면 즉 과여자 시 앞선 역률이 되며 I는 어떻게 돼요? 증가하죠.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이렇게 될수록 과여자 시 진상 앞선 전류가 흐르며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할수록 전기자 전류는 이렇게 어떻게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번 문제. 무브와 장거리 송전선로에 동기발전기를 접속하는 경우 송전선의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기조산기를 사용할 때 동기조산기의 계좌 전류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여기 보시면 자기여자 현상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C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럼 C 때문에 생기니까 C를 상쇄할 수 있는 L로서 동작을 해야 된다, 그죠? 인덕턴스로서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종여자 운전을 해야 되겠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14번 문제. 정전압계통에서 접속된 동기발전기에 여자를 앞서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정전압계통에서 동기발전기의 여자를 약하게 하면 얘는 지금 전동기 아니라 발전기네요. 뭐라고요? 발전기. 그럼 전기자 반작용 보시면 발전기에서는 R, L, C에서 얘는 교차작용, 얘는 감자작용, 얘는 증자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여자를 약하게 하면 IF를 감소하면 IF를 감소하게 되면 공극 내에 자속이 어떻게 됐어요? 감소하겠죠. 그렇잖아요. 발전기에서 IF를 감소하면 공극 내 자속이 감소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속 내 공극 내의 자속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증자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공극 내의 자속의 일정한 값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증자작용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럼 뭐 C로서 동작해야 되겠다. 즉 앞선 진상전류가 흐르대요. 앞선 무효전류가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된다. 그러니까 얘는 동기 전동기가 아니라 동기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동기 발전기에 대한 전기자 반작용을 갖고 IF가 감소하면 그쵸? 자속이 감소하니까 이 공극 내의 자속을 일정하게 해주기 위해서 증자작용이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증자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 앞선 전류가 흐르게 된다. 동기 발전기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동기전동기의 진상전류는 어떠한 작용을 하는가? 이게 전기자 반작용에 대한 내용이네요. 그쵸? 동기전동기에서 진상전류 C는 무슨 작용? 감자작용. 전동기에서 C는 감자작용한다. 그쵸? 2번 되겠네요. 2번. 16번. 인가전압과 여자가 일정한 동기 전동기의 전기자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가 같으면 최대 출력을 내는 부하각은 몇 도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공식을 좀 아시는 게 좋겠다. 동기 전동기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동기 전동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는 RA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 XS가 있겠죠. 여기 역기전력 2예요. 여기는 단자전압 V예요. 그냥 단상으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얘에 대한 출력식 P는 공식으로 볼게요. RA와 RS G S분의 E V 코사인 공식이 델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GS의 이 제곱의 코사인 알파가 출력식이에요. 자, 그럼 얘는 알파가 뭐고 델타가 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알파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RA와 XA 간에 만드는 알파 값이에요. 즉 얘는 여기 보면 얘가 RA가 되고 요를 XS라고 하고 요를 GS라고 하잖아요. 그죠? 요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알파. 그리고 델타라고 하는 것은 역기전력을 2라고 하고 역기전력에 대한 벡터 2라고 하고 이 공급전화 V에 대한 벡터를 요거라고 했을 때 요거 간에 이루는 각을 우리가 델타라고 한다 이거예요. 요게 동기 전동기의 출력식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 중에 자, RA와 XS를 비교했을 때 XS가 크다라고 했잖아요. 무한히. 그래서 이 알파 값은 항상 우리는 뭐로 보냐면 90도로 봐요. 왜냐하면 XS가 RA보다 무한히 크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알파 값을 90도로 논다라고 하면 얘 식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네. GS. RA를 무시하니까 얘는 뭐가 돼? GS가 아니라 XS가 되겠죠? 분의 2 V에 코사인 델타 마이너스 90도 이렇게 돼요. 그죠? 알파가 90도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90도 뭐예요? 0 되죠? 얘가 0 된다고요. 0. 근데 코사인 델타 마이너스 90도는 삼가감수에 의해서 얘는 사인 델타라고 쓸 수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동기나 동기 전동기나 동기 발전기의 출력식이 XS분의 2V의 사인 델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고 어쨌든 자, 이 문제에서는 동기 전동기의 출력식은 사실은 이거예요. 이건데 얘가 최대가 되려면 얼마가 되냐. 근데 RA와 XS가 같다라고 돼 있어요. 저항과 동기 리액턴스가 같을 때 최대 전력이 얼마냐 이거죠. 그럼 얘랑 같으면 이 알파라고 하는 값은 얼마가 되나요? 45도가 돼요. 그럼 여기는 45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얘는 델타랑은 무관한 어떤 상수값이에요. 상수가 의미가 없다고요. 최대랑 되는 거라. 얘가 이제 45도네. 이렇게 같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이 값이 최대가 되려면 이 코사인 값이 언제가 최대예요? 코사인 0도에서 1로 최대가 되잖아요. 결국에는 얘랑 해서 0이 되려면 델타 값이 얼마면 45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이 델타와 알파가 같을 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 전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얘가 전기저항과 동기 리액턴스가 같으면 45도예요. 그러면 부하각도 45도에서 최대 전력이 되더라 이거예요. 답은 2번이 된다. 그냥 여러분들이 같으면 된다라고 아시는 것보다 공식이 원래 이거구나. 같아야지 0도가 되니까 최대가 되는구나. 답은 45도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신다면 그냥 같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17번 브러쉬리스 DC 서브모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BLDC 모터에 대한 내용입니다. 브러쉬가 없는 모터의 특징이 뭐냐? 서브모터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가게끔 제어가 되는 그러한 전동기를 다 서브모터라고 해요. 그러니까 서브모터는 뭐라고 했죠? 어떤 말에서 왔다고 했죠? 노예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가게끔 제어가 되는 모터를 다 서브모터인데 그 서브모터 중에 브러쉬가 없는 직류 모터에 대한 특징을 보자 이거야. 틀린 것. 토크가 크고 효율이 좋다. 맥동이 작고 안정된 제어가 용이하다. 제어용 모터니까. 기계적인 시간 상수가 크고 여기서 시간 상수라고 하는 건 시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 회로 이론에서 배웠던 것 중에 시정수가 뭐죠?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의 63.2%에 도달하는 이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서브모터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한 시간에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정수가 크다라는 얘기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갈리는데 시간이 더 걸린다는 얘기예요. 딜레이가 된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시간 상수가 작고 응답이 빠르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기계적인 접점이 없고 신뢰성이 높다. 3번이 잘못됐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8번 문제. 이상 서버모터의 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온도 제어 아니면 온도로서 모터를 제어한다는 얘기잖아요. 전압이나 위상이나 전압 위상 혼합 제어를 할 수 있지만 온도로 전동기계를 제어하지는 않잖아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19번. 자동 제어에 쓰이는 서버모터의 특징을 나타낸 것 중 틀린 것은 읽어보겠습니다. 빈번한 시동, 정지, 역전 등 가혹한 상태에 견디도록 견고하고 큰 돌입 전류에 견뎌야 된다. 시동 토크는 크나 관성 모멘트가 작고 왜 관성 모멘트가 작아야 될까요? 관성이라는 건 뭐죠? 현재의 운동을 유지하려고 하는 게 관성이잖아요. 그죠? 근데 서버 모터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가서 어떻게 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정확히 서야 되는데 관성이 크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가서 서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성 모멘트는 작아야 돼요. 전기적인 시정수가 짧을 거 뭐라는 얘기? 응답이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맞는 얘기죠. 시동 토크는 크나 관성 모멘트는 작고 시정수가 작아야 된다. 응답이 빨라야 된다는 얘기죠. 발생 토크는 입력 신호에 비례하고 그죠? 입력 신호를 준 만큼 비례해서 토크를 발생을 하고 그 비가 커야 된다. 직류 서버모터에 비해 교류 서버모터의 시동 토크가 매우 클 거. 요게 잘못된 거예요. 뭐 어쩔 수 없네요.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직류 서버모터가 교류 서버모터보다 토크가 시동 토크가 큽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다. 20번 보겠습니다. 동기 주파수 변환기에서 주파수 F1 및 F2의 계통에 접속되어 있는 양극을 P1P2라고 하면 다음 어떠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가? 얘는 속도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P1분의 120F1과 P2분의 120F2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120, 120 없어지게 되겠고요. 그럼 여기에서 얘는 이쪽으로 오고 얘는 이쪽으로 얘 두 개를 자리 바꾸면 되겠다. 그렇죠? 그래서 F2분의 F1은 P2분의 P1으로 식을 쓸 수가 있겠다. 답은 1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음 21번 문제. 반작용 전동기의 특성으로 가장 옳은 것은 반작용 전동기를 다른 말로 릴럭턴스 전동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릴럭턴스 전동기. 이 릴럭턴스 전동기의 특징은 고정자는 단상 동기 전동기와 같다. 즉 고정자에는 단상 교류 전원을 가한다 이런 얘기고요. 구조가 간단하지만 역류가 효율이 나쁘다. 그죠? 토크가 작다. 역류가 효율이 나쁘고 토크가 작습니다. 그래서 토크가 많이 필요하지 않은 시계, 타이머, 컴퓨터 주변 기기에 사용이 된다. 여자 권선이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이다. 그래서 여기서 맞는 걸 찾아보면 여자 권선이 없이 동기 속도로 회전하는 전동기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사극 60Hz 회전 변류기가 있는데 회전 전기자형이다. 이 회전 변류기의 회전 방향과 회전 속도는 다음 중 어느 것인가? 여기에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겠지만 회전 변류기라고 하는 것은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전력 변환 장치입니다. 그 원리가 뭐냐면 여기에 이렇게 삼상 슬립링, 즉 여기에 삼상 전원을 가합니다. 슬립링을 통해서 삼상 전원을 가하면 얘는 동기 전동기니까 동기 전동기예요. 네, 회전을 합니다. 회전을 하겠죠. 그런데 여기에 N극과 여기에 S극을 이렇게 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정류자와 브러쉬를 통해서
정유자 브러쉬를 통해서 DC를 출력하는 요게 회전 변류기입니다. 그럼 얘는 지금 계좌는 가만히 있고 전기자가 회전하는 거죠. 얘를 뭐라고 하는데 회전 전기자형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동기전동기는 회전 계좌형이에요. 계좌가 회전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먼저 계좌형 같은 경우에는 회전 자계와 계좌가 즉 회전자가 어떤 방향으로 돌아요? 동일한 방향으로 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반대예요. 회전 자계와 얘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자가 어떻게 하겠어요? 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얘도 동기 전동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속도로 돌겠어요? 동기 속도로 돌겠죠. NS는 P분의 120F. 대입을 해보면 문제에서 극수는 사극이라고 되어 있고요. 12에 주파수가 6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1800 RPM 되겠다. 즉 1800 RPM으로 회전 자계와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